입국장 패싱 특급 의전 뉴욕 단판이 시작됐다.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제가 속보로도 좀 전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영철 북한의 노동당 부위원장과 뉴욕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만찬 회동, 현지 시간으로는 만찬이겠죠? 저녁이니까. 그게 뭐 좀 공개된 게 있습니까? 모습들이? 네, 폼페이오 장관이 본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직접 사진 두 장을 함께 공개를 한 건데요. 뭐 이런 메시지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철과 함께한 저녁 식사는 좋았다. 뭐 스테이크와 치즈 같은 것들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잔을 부딪히는 모습 그리고 악수하고 있는 모습 저렇게 두 장을 공개를 했는데요. 일단은 뉴욕 시간으로 현지 시간 30일 오후 7시에 만찬이 이루어졌고요. 저 장소가 어딘가 하면 뭐 일반 호텔 이런 데는 아니고 그 이제 미국의 유엔 차석대자 관저에서 만찬 회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90분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내용은 뭐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새벽에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어쨌든 좀 분위기는 좋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 게요. 특이한 점. 만찬을 했던 장소가 55층짜리 건물인데 상당히 높은 곳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에게 바깥을 좀 바라보라고 하면서 뉴욕 시내 전경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인데요. 저런 식으로 마천루를 내다보면서 뭔가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와 협상이 잘 되면 너희들도 이런 마천루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저런 장면까지 연출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해석이네요. 너희들도 잘하면, 핵 포기하면 저런 높은 건물 가질 수 있을 거야. 기대감을 준 거 아닐까요? 자, 그런데 저는 장평론가 이번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뉴욕 공항에 도착했을 때 미국 국무부가 김영철 부위원장을 정말 극진하게 예우했다는데 약간 예상을 빗나간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한 거예요?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외신 기자들이 VIP 이제 게이트에서 김영철 부위원장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두 허탕을 쳤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공항 계류장이죠. 비행기가 내리고 대기하는 장소로 직접 캐딜락 차량을 이용해서 이 김영철 일행을 모셨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국무부 소속 경호 차량이 호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예의, 계류장에서 직접 픽업을 하는 것은 통상 국빈이나 해당국 정상이 방문했을 때 보여주는 예우라고 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을 김정은 위원장급으로 대우를 해줬다. 그러니까 지금 비행기에서 내려서 저렇게 걸어서 이동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계류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제 뭐 게이트를 거치지 않고 모시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급이나 우리나라 대통령급, 소위 정상급으로 대우를 해줬다고 볼 수 있고요. 만찬장에도 이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15분이나 먼저 도착해서 김영철 부위원장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뭐 제3의 장소에서 만찬을 한 것이 아니라 차석 대사의 관저로 초청했기 때문에 친밀감을 드러내고 정말 뭐 예우를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을 미국이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극진하게 예우한 것은 신부장 다소 파격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 재무부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을 저렇게 입국장 패싱까지 하면서 예우했다. 미국이 이번 북미 회담에 거는 기대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도 지금 상당히 많은 정치적인 자산을 지금 배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이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만 되는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철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왔기 때문에 사실상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김정은과 마지막 조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과연 만찬 90분 동안에 만찬 회동을 하면서 어떤 합의를 했는지 새벽에 내일 새벽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뭘 발표할지가 사실상 이번 6.12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고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저 만찬회동 당시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바로 옆에 앉아있는 그 인물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한국계 미국인 앤드루 김인데 강 기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앤드루 김이라고 CIA 내에 있는 코리아 임무센터의 센터장을 맡는데요. 이 코리아 임무센터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CIA 국장으로 있었을 때부터 북한, 대북 그런 관련의 그런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만든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앤드루 김이 아무래도 한국계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그런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보고 이제 이렇게
김영철이 오는데 같이 이제 동석을 한 건데요. 근데 저 조합이요,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북한에 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그때 같이 회의석상에 앉았던 그런 그러네요. 조합입니다. 여기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만 없으면 왜 오른쪽에 보이는 그 네 사람이 만찬장에 참석했던 네 사람이 같이 앉아 있는 거랑 똑같은 형국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앤드루 킴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북한에 갔을 때도 북한에서 이제 미국으로 왔을 때도 양쪽에서 이제 의전을 담당하고 직접적인 협상을 담당하는 것을 봤을 때 앤드루 김의 그런 위치를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떻습니까, 신부장? 저 앤드루 김이라는 사람, 한국계 미국인인데요. CIA 코리아 임무센터장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역할이 큰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동선들을 보면 말이죠. 예. 과거 미국 백악관에 보면은 백악관과 국무부에는 꼭 그 북한 베테랑들이 있습니다. 그런 베테랑들이 사실상 새로 행정부를 맡게 되는 여러 장관들에게 교육을 시켜가면서 북한 문제를 다루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앤드루 킴이라는 CIA에서 북한만 단연간 그 담당한 정말 북한 전문가죠. 북한 전문가 입장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보좌하면서 지금 사실상 실질적인 정치적인 논의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앤드루 김의 요즘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평양, 뉴욕으로 가면서 말이죠. 그런데 저 만찬회동을 끝나고 나올 때 폼페이오와 김영철 부위원장의 표정을 저희가 또 좀 유심히 봤는데 뭔가 좀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있던가요, 노 기자? 네, 사실 두 사람의 표정이 좀 극명하게 달라서요. 지금 보시면은 김영철 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을 굳게 다물고 거의 무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환하게 좀 웃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만찬을 함께 90분간 함께했던 사람인데 표정이 너무 극과 극이다 보니까 그러네요. 김영철 입장에서는 뭔가 얻어야 되는 것을 얻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들도 나왔었는데요. 사실 김영철 입장에서는 지금 친서를 가져갔다, 김정은의 친서를 가져갔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저렇게 폼페이오만 만나고 돌아올 게 아니라 워싱턴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하나의 임무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긴장감이라든지 그리고 두 사람 간에 그냥 뭔가 보여졌을 때 협상으로 바로 얻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좀 긴장한 모습 때문에 저런 굳은 표정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부장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금 뉴욕에 머무르고 있는데 뉴욕을 찍고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명록 차수에 이어 18년 만에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형식적으로만 보면 김영철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죠. 왜냐하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평양에 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리턴 이제 답방 형식이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만찬에서 뭔가 양측이 정치적인 극적인 타결점을 찾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흡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면 백악관에 가겠죠. 그건 역시 여러 가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들을 내일 새벽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평론가 말씀 짧게 듣죠. 지금으로는 이 만찬 분위기가 미국 측에서는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찬장을 나오는 두 사람의 표정을 봐도 알 수 있지만요.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 당초 내일 현지 시각으로 저녁에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찬을 끝내고 나서 기자회견 예정 시간을 오후로 앞당겼습니다. 이 말은 이미 이 만찬 90분간의 만찬에서 어느 정도 미국이 발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일찍 하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정황으로 봐서 북한이 또 김영철 부위원장이 상당 부분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양보를 하지 않았나 하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폼페이오 장관이 또 브리핑을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지키는 974 부대, 그렇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키는 조직은 어딜까요? 생소하십니까? USSS. 저 엄청난 조직의 비밀을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불붙은 경호전쟁. 아마도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를 향하면 이 최근접 경호를 맡는 데가 974 부대라는 건 언론을 통해서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12명이 V자 대응을 유지하면서 경호하는 모습 영상을 통해 많이 지켜들 보셨죠? 아마 이 벤츠 리무진도 수송기 편으로 싱가포르로 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V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지킬까요? 보시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이 SUV 차량에 비밀 경호국 USSS 요원들이 탁 걸터 서 있는 모습 보십시오. 철통 경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밀 경호국 USSS. 강 기자,
굉장히 주목되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었을 때부터 이제 밀착 경호를 진행한 적이 있었고 뭐 이상 깊었던 장면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유명해졌는데 그렇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밖에서 소동이 벌어졌을 때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를 이렇게 뒤로 이제 안전하게 도피를 시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가 단상에 올라오려고 했을 때 1초 만에 한 대여섯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이 사람을 제지하고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당시 그 신변을 좀 지키는 그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미국 방송의 영상을 타고서 좀 더 유명해진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시 대선 후보였는데요. 비밀경호국에게 상당히 감사 인사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I want to thank the Secret Service. These guys are fantastic. They don't get enough credit. 자, 뭐 정말 순식간인데 경호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신부장. 네. 이 USSS는 백악관 소속의 우리로 따지면 청와대 경호처라고 보면 되는데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정말 아주 오밀조밀한 경호를 펼치기로 유명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세계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그 대통령을 상대로 여러 가지 위협들이 실제로 과거에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SS는 모든 가능한 그 미국 대통령에 대한 공격 상황에 대비를 하는 거죠. 예. 일단 뽑을 때부터도 굉장히 엄선해서 엘리트들을 추려서 뽑고 굉장히 엄격한 훈련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주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1981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어떤 집회에 갔다가 예. 실제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요? 예, 대통령 실제로 총을 맞았죠. 총을 맞았었어요? 물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은 네. 총을 맞고도 살아난 데는 그 경호원들이 예. SS 경호원들이 재빨리 경호를 하고 응급처치를 하고 이송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자, 이 USS의 비밀을 풀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잠시 후에 노은지 기자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노 기자가 설명하실 때 다른 거 유심히 보지 마시고요. 자, USS 요원들의 얼굴, 가슴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손을 한번 좀 주목해 주시죠. 노 기자 왜 그런 거예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손이 뭔가 어색해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비밀이 보면 있군요. 움직이지 않는 손이 하나가 있죠. 뭔가 이렇게 손을 쫙 펴고 있는 손바닥인데 옆에 있는 손보다 좀 커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예, 움직이지 않는 이제 손이 고정되어 있는데 사실 저게 미군 해군에서 최초로 개발한 장갑 총입니다. 장갑총. 사실은 손처럼 보이지만 아하. 손 위에 사실 손과 비슷한 장갑을 더 씌운 이런 상태로 손을 이렇게 이제 고정을 시키고 있는 건데 안에 이제 권총 방아쇠를 바로 당길 수 있는 권총이 저 장갑 안에 들어있던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손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제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총을 이렇게 소지하고 있는 건데 네. 위급 상황에서는 총을 꺼내는 시간도 아끼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가짜 손을 장갑 안에 이제 그 총을 숨긴 가짜 손을 저렇게 들고 있는 거죠. 장평론가 굉장히 정말 아주 치밀한 것이죠. 지금 노은지 기자 설명대로 어디 주머니 속에 있다가 총 꺼내려면 아무래도 몇 초의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마저도 절약하기 위해서 대단합니다. 네, 미국 해군에서 발명된 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총을 꺼내는 시간조차 절약하기 위해서 장갑 속에 총을 넣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미국 대통령 경호부대 이제 비밀 경호국 같은 경우는 밀착 경호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밀착 경호. 대통령이 어디를 갈 때마다 저렇게 표시가 나게 경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군중들 속에 숨어서 보이지 않게 경호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과 실무회담이 벌어지고 있는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이제 카펠라 호텔 같은 경우 호텔 직원들이 투숙객들의 어떤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군요. 알려진 사실로는 그 호텔 직원들 복장으로 이 비밀 경호국이 이제 위장을 해서 예. 실제로 그 동선을 체크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평론가 말씀에 이어서요. 여기 USSS는 비밀 경호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밀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강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경호하는지 실제 그 사진과 그런 영상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비밀 경호국 저희가 답을 좀 알려드리긴 했는데 예. 동그라미가 안 쳐져 있었다면 누군지 몰랐을, 그러니까 경호인지 몰랐을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아직 이렇게. 경호원들이죠? 예, 군인으로도 위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 옆에서 어떤 동료로서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뒤에서 그냥 서 있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상 비밀 경호국의 경호 요원들이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도 분명히 경호를 철저하게 할 겁니다. 물론 북한 측과 서로 상의하에 어떻게 경호할지 그 동선을 짤 텐데, 그것을 바라보는 그 일반인의 시선, 그리고 우리의 시선으로서는 한번 이 경호원인지 아닌지 좀 판가름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신부장이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 비밀 경호국 요원이 되기 위해선 자격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4년제 대학 졸업장 이건 기본이고 양쪽 시력 2.0 이상, 평균 학점 3.0 이상 등등등등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면서요, 신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젊어야 하네요. 21살부터 37살까지의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런 엄격한 선발 절차를 거쳐서 뽑히면 그 다음에는 10주짜리 범죄수사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17주간의 특수요원 트레이닝 코스 과정을 모두 마치고 또 시험을 봐서 우수한 성적을 얻어야만 최종적으로 선발이 된다고 합니다. 까다롭군요, 정말. 저렇게 이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서 이제 정말 요원이 되는 것인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또 노은지 기자가 평소에는 참 보기 힘든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노은지 기자 설명해 드릴까요? 네, USS 요원들의 상당한 운전 실력이 공개가 된 건데 지금 보시면요. 뭔가 이제 빠르게 달려오다가 급하게 핸들을 꺾어서 방향을 돌리는 지금 보시면은 달리다가 바로 방향을 바꿔서 180도 회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거 뭐 일반인들이 하기 힘들고 레이서 정도여야 가능한 운전 실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저게 왜 필요한 운전이냐면요. 저렇게 이제 풀스피드로 이제 고속 질주를 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버리는 건데 저게 이제 방어 운전용입니다. 예를 들면 뭔가 적을 막아야 될 때 차를 이용해서 막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으로 질주하다가 방향을 한꺼번에 바꿔버리는 저런 식의 운전 실력도 필수 이제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합니다. 예, 뭐 운전 실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뭐 세계 최강국의 정상을 지키는 요원들이다 보니까 모든 분야에서 아마 최고의 실력을 갖춘 요원들이 선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오늘 뉴스 시작 전에 이 소식을 접하고 약간 좀 놀랬거든요. 자, 이 비밀 경호국 연간 운용하는데 예산이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강 기자 얼마가 된다고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2조가 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조 원이 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더 18억 달러, 그러니까 2조 2천억 원 정도로 이제 경호국 인건비와 여러 시설비, 여러 교육비 등을 충당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북한에 호위사령부라든지 974 부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예산으로 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거대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7천 명 같은 경우가 전부 다 경호원인 것은 아니고요. 그럼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느냐? 예. 원래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경호에 뭐 굉장히 날카롭게 예민하고 있지만 미국은 대통령이 가장 많이 암살을 당한 나라 중 하나일 겁니다. 예. 이 비밀 경호국을 창설한 대통령이 미국의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인데요. 링컨 대통령은 비밀 경호국을 창설한 그날 당일 밤에 암살을 당해서 사망했고요. 아하. 그리고 원래 이 비밀 경호국은 경호단체가 아니라 위조 지폐를 추적하기 위한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1901년에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면서 이 요인 경호로 업무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 예민한 것 이상으로 대통령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좀 유난을 떨 정도로 엄격하다고 할 수 있고 여전히 이 비밀 경호국 같은 경우는 위조 지폐 단속이나 수사 그리고 금융 관련된 사이버 수사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7천 명이나 되는 것이고 2조가 많이 넘는 들어가고. 연간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신부장이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81년도에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그 총격을 당했다라고 아까 신부장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때 사실 레이건 대통령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비밀 경호국 요원들의 몸을 던지는 경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영상이 있죠? 노은지 네,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레이건 대통령을 향해서 6발의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실제로 맞기도 했는데 지금 보시면요. 뭔가 긴박하게 이제 레이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원들이 움직이는 것 그리고 이제 총격자를 좀 제압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총알 2발을 맞기는 했는데요. 몸을 날려서 이제 레이건 대통령을 보호한 이제 경호원 때문에 그 경호원은 배에 총을 맞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총을 이제 여러 가지 총탄이 쏟아졌지만 그래도 저 정도로 좀 피해서 그리고 얼른 방탄차로 이동을 시키면서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네. 경호원들의 저거 몸을 던지는 만약에 저 현란한 경호 기술이 없었다면 글쎄요. 안 좋은 일도 있었을 수 있었겠죠. 자, 그렇다면 북한은 974 부대가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근접 경호를 맡게 될 텐데 신부장 좀 궁금한 게 그때 우리 판문점에서 정상회담 할 때 V자 대형으로 12명이 차를 뛰어가는 모습 있잖아요. 싱가포르에서 저 모습이 그대로 좀 재현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변형이 될까요? 아마 똑같은 형태의 경호를 요구할 겁니다. 북측에서. 왜냐하면
저것은 뭐 해외에 나가도 어쨌든 북한의 최고 지도자니까요. 최고 지도자를 온몸으로 지금 사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차를 따라 뛰잖아요, 그냥. 저 모습. 저런 모습이 결국은 나중에 북한 내부의 어떤 정치적인 그 선전선동용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아마 저런 모습을 싱가포르에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멀리 가는 거기 때문에 12명이 아니라 한 20명 정도가 에워싸지 않을까요? 아마 북한으로서는 지금 저런 거를 아마 처음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과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에 갈 때는 열차를 타고 갔고, 뭐 열차 안에는 뭘 많은 거를 실어서 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비행기로 뭔가 저 차도 공수해야 되고 사람들도 가야 되고 한데, 과연 해외에서 비행기로 가는 그 여행에 있어서 경호를 어떻게 할지, 그것도 굉장히 새로운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구경거리가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람들 974 부대 소속인데 이게 김정은 경호가 1선, 2선, 3선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북미 정상회담 때는 2선, 3선이 되는 인원까지 모두 다 건너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2선, 3선에 해당되는 그 호위사령부 인원들 지난 건군 70주년 열병식에서 모습을 드러낸 바가 있었는데요. 그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철령 육군 소장의 인솔하에 지축구를 이며 행진해가는 호위사령부 열병정대, 이 최한문 육군 대좌의 뒤를 따라 나아가는 각중앙위원회 호위정대, 김영철 육군 대좌가 이끄는 최고사령부 호위정대, 김종은 제1친위대, 김종은 제1결사위원들의 심장마다에 세차게 맥동치고 있습니다. 네, 974 부대대 USSS 경호 전쟁도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